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4편에 걸쳐서 앞에서는 그 단락전류에 대해서 쭉 봤죠. 그래서 이번 편까지 하면 5편에 걸쳐서 단락전류에 대한 부분을 쭉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럼 5시간에 의해서 단락전류의 편을 여러분들이 전체 감각을 가는데,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던진 거하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축약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들으면요, 단락전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기술계산 핸드북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뒤에 부분 전부 다를 이 기술계산 핸드북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수험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시간도 지금 단락전류를 포함해서 여기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서 되어 있어요. 차단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원래는 차단기를 따로 끄집어내서 테이프를 따로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유기성이 없기 때문에 단락전류를 구한다는 이런 큰 틀에다 놔놓고 이 부분들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단락전류의 억지대책까지 아마 이번 시간에 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5시간 정도에 다 담았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디오 테이프 정도의 이 내용으로는 아주 충분하게, 아주 충실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자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단계 전격을 구하는 그 전체적인 그 스킴을 받고, 이번에는 이제 그 단락전류에 의해서 전선을 어떻게 구할 건지, 그것이 어떤 다른 저기하고 어떤 그 협조 관계를 갖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 총 단락전류에 대한 전체 강의가 끝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게 되면, 이거 원본을 우리가 스캔을 받았는데, 이 원본이 틀렸는데, 18카죠. 18카의 8사이클의 서킷 브레이커를 썼을 때, 넘버4의 알루미늄 케이블을 셀렉트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8카는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계산한 게 13약 1카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표준 전격으로 하면 13.8카 차단기에 8사이클에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썼다 이거지. 이게는 5사이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사이클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8사이클에 차단하느냐, 5사이클에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단기의 사이즈를 완전히 달리 해야 돼요. 그리고 넘버4라는 거는 우리 전선하고 좀 다릅니다만, 우리는 스키하러 나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넘버 12번, 넘버 14번 선서부터 쭉 가다가 넘버 1, 0, 2, 0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전선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선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이그젠플에 보면은 처음에 온도, 주변 온도가 50도다. 그런데 이 온도를 200도까지 올라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 200도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냥 처음에 주요 온도가 50도인데 이건 전선의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 선로에 흐르는 액츄얼, 아주 실질적인 그 폴트 카렌트는 2만 암페어 정도로 봤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100암페어 같은 경우에, 레이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보통 20배 주거든요, 20배. 그래서 이걸 2000암페어로 보죠, 되게. 그리고 1000암페어 정도도 되면 이걸 20배로 줄게 되면 이게 2만 암페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만 암페어라는 건, 이거 1000암페어 정도 흐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0.89로 본다. 그래서 2만 암페어에다가 17,890암페어로 본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 KT를 0.89로 줬지 않습니까? 여기 KT는 0.92호로 줬잖아요. 이건 출발점이 90도에서 250도로 갈 때고, 이건 50도에서 200도로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온도가 얼마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에 따라서 이 K값은 달라진다고요. 지금 보았는데 두 가지를 봤는데요. 아까 50도에서 이니셜 템퍼레처가 50도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200도까지 올라갔다. 나중에 최대 올라가는 게 2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KT값을 90%로 봐주면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이니셜 온도가 90도인데 이게 2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 요점 포인트니까 요점 포인트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 90이니까 0.95니까
약 0.93 정도가 되겠죠. 0.93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K값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선의 온도가 이제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선의 온도가 그 맥시멈이 얼마나 온도냐, 얼마 정도냐, 그리고 이 그 주변 상황의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선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차단기가 8사이클이냐, 3사이클, 5사이클이냐, 파워 휴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걸 잠깐 볼까요? 만약에 이니셜 온도가 75도고요. 파이널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가는 환경에 그 인슐레이팅 되어 있는 카파 컨덕터를 썼을 경우에 맥시멈 숏서키트 카렌트를 흘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하는 걸 보면은 넘버 4 전선을 가져봐요. 넘버 4. 넘버 4면은 이 곡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 곡선. 지금 이 곡선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보시면 8사이클짜리 서키트 브레이커는 넘버 4 전선이라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약 한 600A 정도 되죠. 그런데 5사이클 가면은 어떻게 이게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 사이클을 빨리 차단이 되니까 한 800A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단기라도 8사이클에 차단하는 거는 500A밖에 사용을 못하고 5사이클까지 가는 거는 약 800A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한령 휴즈 같은 경우는 거의 3000A 정도까지 가발하죠.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지금 뭐 400A 몰드 케이스 서키트 브레이커 인 경우에는 지금 400A 몰드 서키트 브레이커가 얼마까지 가요? 약 한 1500 정도까지 가죠. 그러니까 단락전류는 1500 정도까지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어떻게 빨리 끊냐에 따라서 빨리 끊는 지금 한령 휴즈 같은 경우는 3000A 정도에까지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클수록 사이클이 길게 저기 할수록 제한된 그 소형 전류는 상당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단락 전류가 이 감소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A, B, C, D라고 되어 있잖아요. A는 파워 플랜트 제너레이터 시스템, 미디엄 볼테이지. 그러니까 약 4000V급의 발전소. B는 유틸리티 파워 시스템이에요. 똑같은 4000V급의 유틸리티 시스템. 그 다음에 C는 똑같은 저기에 그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이니까 배전. 여기로 되어 있어요. D는 이거는 240V급 파워 플랜트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디케이 되는 거 보면은 아주 용량이 크고 저기 할수록 이 감소도가 상당히 적고요. 이 말단으로 들어올수록 적은 전압이고 말단으로 들어올수록 상당히 빠른 감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이 전원에 여기 만약에 그 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브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또 서브스테이션이 있고 이게 서브스테이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 뭐 345, 그다음에 154, 뭐 22,900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단락이 됐을 때, 여기서 단락이 됐을 때, 이렇게 단락이 됐을 때 이 디케이 되는 이 감쇄가 다르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빨리 감소가 되고 이 상부로 갈수록 굉장히 이 감쇄가 천천히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앞에서 한령 휴즈 할 때 제가 강의를 이거 가지고 많이 했죠? 자, 한령 휴즈 할 때 이 강의는 지금 이 IEEE 이 보호, 시스템에서 나왔던 여기에 이 챕터에서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한령 휴즈에서 제가 인용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1250kV짜리는 여기 넘버 4의 전선에 정규 전류가 되고 지금 그 10MVA짜리의 트랜스포머의 이너시 카렌트 쪽 보여드리고요.
단락전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한류형 휴즈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의 그 협조된 부분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휴즈를 쓰는 방법, 차단기 비한류형을 쓰고 보호계정기를 쓰는 방법, 그리고 그냥 차단기를 썼을 때, 이 비한류형 차단기를 썼을 때, 쇼서키트와 이 과정, 그래서 10세컨드를 놔놓고, 위에는 오버카렌트 프로텍션 존이고, 밑에가 단락전류 존이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했었죠. 그리고 휴즈하고 여기에 모터에 저쪽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을 때에 이 전선과의 협조 체제, 그 다음에 단락전류 협조 체제를 말씀드렸어요. 워낙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림들을 세 가지의 도표를 가지고 앞에 한류형 휴즈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매칭이 되죠. 지금 보실까요? 이 세 가지 그림을 보면 하나는 한류형 휴즈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휴즈하고 전선, 그 다음에 단락전류, 이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한류형 차단기와 전선과 단락전류, 그 다음에 비한류형, 한류형 휴즈와 여기에 전선과 단락전류.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어디에 왔냐면 앞에서 한류형 파워 휴즈 하고 비한류형 파워 휴즈하고 이것을 가서 검토했고 지금 여기로 되어 있어요. 차단기, 단락전류를 구해가지고 이거 접근하고 이거하고 연관관계를 봤죠. 이렇게. 이제 보입니까? 전반적으로 보이세요? 전반적인 거는 뭐예요? 차단기와 단락전류, 그 다음에 한류형 휴즈와 비한류형 휴즈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같이 얘기가 됐고, 여기 전선의 레이팅 문제, 전격 전류 문제, 이게 됐죠. 그래서 앞에 한류형 휴즈를 모르면 지금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없고, 이 단락전류와 차단기를 모르면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차분하게 이 테이프를 한 3번 정도 앞에서부터 쭉 보고, 다시 보고 해서 딱 정리가 되면 이 그림이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단락전류를 완벽하게 하는 거고, 차단기, 휴즈,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자로서 최소한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 테이프를 통해서 이미 안 겁니다. 자, 얼마나 아주 우리가 아주 저렴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왜냐하면 장소의 관계, 여러분들 저를 만나야 되죠. 저도 시간을 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축약을 해서 보면서 이 강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다. 이게. 지식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구슬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구슬을 꿰은 겁니다. 꿰어가지고 완 세트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절대 기술사 공부는 외우지 말아야 이거야. 외우라고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외우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심지어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중학교 교육까지도 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술사 공부를 외워라? 이건 정말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달달달 외우는 공부 시키면 국가적으로 외우는 공부 시키지. 뭐 50문제만 외워라. 뭐 200문제만 달달달 쭉 뽑아가지고 외우면 기술사 된다. 200문제만 달달달 뽑아가지고 외운 사람이 그 기술사 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 외우시면 안 돼. 저는 결단코 얘기합니다. 외우면 안 돼. 외우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 외우지 않고 강의 테이프를 쭉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와 겸비해가지고 숙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구하냐? 아주 간단하게 구합니다. 간단하게 구해서 이 핸드북 오브 프랙티컬 일렉트리컬 디자인 해가지고
여기에서 단락전류를 어떻게 간단하게 구하는지를 이 책에 그 간단하게 구하는 부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저자는 이 서두에서 어떻게 되냐면 National Electrical Code in Section 110 항목과 230 항목에서 240 항목에서 요구하는 Interrupting Capacity와 Protection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적합한 용량을 구하는 내용이 되어 있다. 이 NEC에서 요구되는 그 용량을 부합되도록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안에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그 전기설계 핸드북 이 안에 이제 그 간선 사이즈 구하는 수용률 쫙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 단락전류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지금 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델타 Y로 되어 있고요. 델타 Y로 돼서 지금 여기에 파워 서플라이를 하는데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100피트다. 100피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압이 지금 13.8kV에 2차에 480에 277V로 내리는 변압기가 요게 200kV짜리 그리고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닙니다. 임피던스는 1.5를 주어줬습니다. 5를 이럴 경우에 이 전선을 보면 이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 THWN에는 이 전선의 종류입니다. THWN에 CU 컨덕터로 되어 있는 넘버 4 전선이다. 이게 250kc 밀의 반경을 가지고 있는 규격의 전선을 사용했을 때 여기에서의 단락전류를 예상 단락전류를 구해봐라. 예상 단락전류 구해봐라. 이게 사용 가능한. 그래서 이 사용 가능한 예상 단락전류를 여기서는 ASCC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ASCC로.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처음에 스텝은 어떻게 했냐면 스텝 1. 첫 단계에서는 풀로드를 구해. 풀로드 카렌트를 구하는데 풀로드 카렌트니까 이건 어떻게 돼? KVA에 1000에 루트 3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나와요? 200kV니까 이 풀로드가 얼마냐면 242A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스텝 2는 이걸 두 가지로 구해봅니다.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두 가지로. 그 스텝 2는 뭐냐면 241A를 토탈 풀로드가 이제 242A니까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이걸 5로 줬기 때문에 임피던스로 다 구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하면 0.1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가 16,607A 나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강의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많이 안 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구하면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F라는 계수와 M이 되는 배수를 갖다 구해가지고 그냥 바로 구해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F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M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테이블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F를 구하는 거는 F는 어떻게 구하냐? 이걸 가지고 F는 1.73 루트 3이죠. L에 여기에 이 ASCC 전류 그러니까 ASCC 전류를 넣고 이걸 C와 V로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곱하면 지금 C는 말이죠. C는 뭐냐? 이걸 테이블로 가야 돼. 테이블로 가시면 250kcml C를 가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값이 이게 250kcml C 값이 얼마냐면은 이게 13,669가 나와요.
보실까요? 이 테이블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또 대동소이합니다. 이 C값을 보게 되면 이 선스키아가 있죠. 250스키아에 600볼트에서 사용되는 닥트, 이 싱글 삼상이나 싱글 닥트, 콘닥터나 닥트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13,000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500 나오거든요. 13,500. 13,500. 그러면 13,500이면은 13,500. 이거는 조금 다른 수치에서도 좀, 이건 서큘러 밀로 또 가서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테이블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200캐시 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서큘러 밀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서큘러 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계산하는 그 테이블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여기 약간 다르죠? 이거 13,000. 그럼 여기 F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F값이 얼마나 나오냐? 거기 F값이, F값이 얼마나? 계산하니까 0.42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0.423이 나온 걸 가지고 M값을 구합니다. 멀티플러. 그러니까 배수를 구해요. 그래서 F 계수를 가지고 M값을 구한다. 그럼 여기 테이블을 구해요. 그럼 여기 보면 M값이 F가 0.423이 나온다. 그럼 0.4이죠. 그렇기 때문에 0.M값이 얼마 나와요? 0.7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0.73 이렇게 지금 요 근방을 중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이 M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F값이 쫙 이렇게 이쪽에 나와 있고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이 F값을 가지고 이 M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M값을 구해가지고 이 M값이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배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이 M값이 0.703이 나왔으니까 이 M값을 여기다 곱해주면 예상 가능한 단락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즉 위에 이 위의 방식을 한 거는요. 이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F값을 구하고 SCC를 구해가지고 F를 구하고 M을 배수를 구해서 여기다가 곱한 값이죠. 그 바로 나온 거예요. 그 밑에는 M값하고 F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여긴 둘째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봐도 거의 그 수치는 같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보시면은, 어디에 돼요? 스텝 1은 첫 번째, 풀로드 카렌트를 구해봐요. 풀로드 카렌트를 구하는 건 뭐 200kV니까 곱하기 1000에 루트 3에 480V로 해주면 얼마나 나오냐면 어떻게 있어요? 241A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텝 2는 지금 풀로드 카렌트를 뭐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누면은 얼마 나오냐?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242를 0.015로 나눠주면은 이게 얼마 나온다? 16,006A 나옵니다. 지금 책이 약간 미스프린트 되는데, 책은 16,607로 되어 있는데, 이게 16,006A 나옵니다. 그러면 이 스텝 3에 가보면, 어디냐면, 어떻게 있어요? F를 구해요, F를 구하는 거는, F는 어떻게 하냐면 1.73에 길이 랭스에다가 ASCC, 플루이드 카렌트를 구하고요. 여기에 C와 V로 나눠주는데, 그럼 C도 테이블로 가서 구해보면 250스퀘어를 가지고 가서 구해보면 테이블로 구하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1.73에 랭스가 100에다가 곱하기 이 전체 지금 전류가 최대 ASCC는 16,006이 나오니까요. 이걸 가지고 전압이 지금 보시게 되면 2차가 그 80V에 이 C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약 3,000 여기 669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C 값을 그 테이블 가서 구합니다. 테이블 제가 뒤에다 다 붙여놨어요. 요건 250 스퀘어로 찾아보시면 이 테이블을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F 값이 얼마 나오냐면
0.42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0.423이 나오면 여기서 이 F를 가지고 이 M 값을 구합니다. 이것도 테이블 가지고 구해. 테이블 가지고 구해볼까요? 그래서 이 C 값은 250 스퀘어에서 2 나눠가면 뭐 13,000, 뭐 600, 500 정도 나오니까 이 수치는 그 스퀘어를 또 구하면 또 조금 달리 나옵니다. 이건 뭐 같은, 정확하지 않아도 같은 수치를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F 값을 0.43이다. 0.43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 수치 내에서 우리가 이 M 값을 구해갈 수 있죠. 요 도표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M 값을 전체의 다락전류 16,066에다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뭐 11,295A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M 값에 되는 배수를 F로 구했지 않습니까? F로 되는 기술 구하려면 또 C라는 테이블 구했죠. 그러니까 C도 테이블로 구하고 F도 테이블로 구하고 그래서 계산하고 이 F 값을 가지고 M 값을 테이블로 구한단 말이에요. 즉 단락전류 예산되는 단락전류에 여기다가 어떤 배수를 곱해주는데 이 배수가 100%냐 그렇다면 0.7%냐 0.8%냐 이 배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계산 방법이고 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전선의 R값하고요 변압기의 R값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R 다시가 나오면 277V가 2차다. 그럼 이걸 R 다시로 나누면 전체 전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위 방법과 밑에 방법으로 구해보면요. 1방법으로 구하면은 얼마가 나왔냐면 11,295A 나오고 만약에 2방법으로 구하면은 12,235A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뭐 표준 전기 18.8카다. 그러면 18.8카의 차단 용량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 뒤에다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샘플 하나 더 넣어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테이블 다 있고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테이프는 정말 테이프가 닳도록 한번 보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봐서 테이프가 정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강의는 다음에 단락전류 없기 대책까지를 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30분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전류의 억제 대책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내용은 기술계산 핸드북에 저희들한테서 나온 기술계산 핸드북에 단락전류 챕터에서 나와 있는 일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도 기술사 시험에는 자주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단락전류 억제 대책은 간단한 얘기로 임피던스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전원 측에서 공급해가지고 부하 쪽으로 가는 이런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단락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락점에 흐르는 전류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 라인에 그 용량을 컨트롤하는 건데 이 컨트롤이 어떻게 있어요? 이걸 임피던스 G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차단기 기능에 가운데 차단기 기능인데 이 차단기의 기능을 어떻게 빨리 끊게 하느냐 순서대로 끊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차단기의 차단 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정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이것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반비할 거고 차단기의 차단 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지금 보면 그 단락 용량 계통에서 차단기가 거의 커버할 수 없는 정도의 단락전류가 일단 흐를 경우에 이 사고의 파급 범위가 상당히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플랜트 같은 경우 플랜트 전체에 건물 전체로 좀 확대될 수 있죠. 즉 뭐냐면 22,900의 수용가에서 단락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 수용가 자체의 차단기에서 차단이 안 되고 이것이 한전으로다가 파급이 돼서 들어오면 한전면에서 차단기가 나갈 거고 한전면에서 차단기가 나가게 되면 이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다른 수용가까지 다 사고가 파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락이 생기면은 이 차단기가 이 단락 사고를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량을 적정하게 우리 구하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또 다시 메인 같은 경우나 이 주차단기들을 자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리레이라든지 주차단기의 그 세팅을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용도 있고 공사 무슨 기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한번 차단기 설정해가지고 메인 차단기도 설정해놨는데 이걸 뭐가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격으로 바꾼다든지 거기에 레이팅을 바꾸면은 그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머지들이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단락 전류를 억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단락 전류의 억제 대책을 목표점을 놔놓고 그 단락 전류를 억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할 거냐 이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첫째는 계통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통분리는 당연하죠. 이게 이제 MOF에서 만약에 10MVA짜리 변압기를 통해서 2차 부하 피다가 공급이 되면 지금 이쪽 간선 라인의 모든 용량이 10MVA에 맞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고가 나게 되면 이 변압기 용량 10MVA에서 공급될 수 있는 그 용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나누는 방법은 단락전류를 이 간선에 스트레스 받는 단락전류를 나누는 방법은 MOF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걸 만약에 5MVA로 나눈다 이렇게 5MVA로 나누면은 이게 나눠주면 이쪽 간선에 5MVA 간선에 선간 그 차단 용량이 반으로다가 용량을 반으로다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5MVA일 때 여기 단락이 생겼을 때하고 10MVA 단락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이 10MVA 단락 전류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통을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용량이 큰 차량 용량이 크게 설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 사고 파급 범위가 너무 클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변압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단락 전류도 쭉 줄이고 범위도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채택하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다른 측면의 그 계통 분리를 보면은 지금 보면 이 그림에서 A, E, D는요 같은 용량의 차단 용량을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B, F점에 만약에 차단이 생겼다, 만약에 단락이 생겼다 그러면 이 A, E, D는 이 B점과 F점에서 요구되는 모든 차단 용량을 전부 다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를 연결을 이거 다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 병렬 운전을 한다고 보면은 B점에서 사고 났을 때 A점에서 차단이 먼저 될 수도 있고 D점에서 차단이 될 수도 있고 지금 B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A점에서 먼저 사고될 수도 있고 D점에서 차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차단이.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 값이 만약에 같다고 보면은 이 A, E, D의 차단 용량이 같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이제 나눠주는 거죠. 셋으로. 나눠주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포인트 3개지만 2분의 1로 이거와 같은 용량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둘로 나눠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둘로 나눠주면은 실제 여기에 걸리는 기계적인
그 용량, 여기에 걸리는 기계적 용량의 진열기로 다른 것까지 이렇게 되면 파업이 다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장점은 이제 설비비가 저렴하고 단락 용량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진열기기의 단락 강도가 그 열적 기계적 강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시연성이 부족한 방법보다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보지 않고요. 단순하게 그냥 변압기 용량을 좀 낮춰서 분리해서 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타이로 연결해서 안 쓰고 이걸 분리하고 평상시에 분리해서 쓰고 이걸 이제 오프하는 거죠. 이 차단기를 오프하는 거예요. 오프해서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진열기에 대한 그 차단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게 돼요. 이걸 오프했으면. 근데 온을 해서 쓰면 문제가 있죠. 이걸 온을 해서 쓰게 되면 이 두 개의 합산된 전부 다의 그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걸 평상시 오프해서 써버리면 완전히 계통을 분리해버리는 거니까 용량을 줄여서 다용량이 지워진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만약에 온을 해서 쓸 경우에는 여기서 고장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있어요?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커버가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온을 해서 쓰는 거는 온을 해서 계통 분리하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계통 분리를 좀 하려면은 이거를 오프로 해가지고 계통 분리를 하면 실제로 단락 전류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사고 범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차단기의 그 열적 강도하고 기적 강도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제가 차단기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설명했을 때 열적인 강도는 요거를 연료량이라서 연료량. 그래가지고 이걸 카르라 된다고 했고요. 그 기적인 강도는 권선의 상호 반발 흡입 이거를 견디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단기의 그 접촉자의 내력 그래서 이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MVA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선의 그 상호 반발이나 흡입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전선이 들어가고요. 이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될 경우에 지금 자석이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쪽 자석은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자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니까 서로 상호 흡입을 한다고요. 이거 땡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선이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는 방향으로다가 전류 방향이 만약에 상기가 된다면 이것은 이런 방향이고 이것도 이 방향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배치가 된 권선 같은 경우는 권선이 이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상호 이렇게 밀어가지고 양쪽으로다가 권선이 밀리고요. 지금 이런 케이스로 된 경우에는 이게 서로 당겨져가지고 안쪽으로다가 몰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강도를 권선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되는 거고 차단기 같은 경우 그 접점에서의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차단기, 전자 접촉기, 단로기, 변압기
변류기, 영상 변류기, 배전반, 모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규격을 여기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규격으로 봤을 때 보통 차단기 같은 경우 차단 전류에 2초간이지만 여기서는 2.5에 곱하기 1.2로 해주고 1.1로 나눠준 값. 보통 거의다가 그 차단 전류의 2배에서 2.5배의 그 열적 강도에서 곱을 해주는 것을 기전 강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순간적으로 전자력에 의해서 밀리고 땡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견뎌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적인 강도는 이제 대칭분의 CO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기계적인 강도는 파고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열적 강도는 대칭분이니까 대칭 그 단락전류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기호전류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통 XD2- 그리고 XD- 과도 리액탄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탄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CO치를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 X값이 이것이 X값이면은 X를 루트 2로 나눈 이 CO치로 열적 강도를 받고 기저인 강도는 이게 비대칭이 이렇게 직미분이 포함이 되면 비대칭에 대한 그 단락전류의 파형이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파고치, 이 순시치죠, 순시치. 예, 요거에 대한 순시치에 이때 이거에 의해서 기계적인 어떤 반발, 흡입,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접점의 아크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뎌줘야 되니까 보통 열적인 강도에 보통 기계적인 강도는 2.2에서 2.5배를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기계적인 강도를 이렇게 선정해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변압기 임피던스 컨트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락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컨트롤해가지고 임피던스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지만 이게 특별한 케이스에 이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계통의 단락전류가 계산을 해봤더니 차단 용량을 상회하는 경우에 용량적으로 한 단계 위의 용량을 채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표준 용량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V짜리 오일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5였다. 그러면 이 표준 값을 100% 놨을 때 변압기의 코스트 비율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100kV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5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임피던스를 좀 올려서 단락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 단락전류가 만약에 100A다. 그러면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뭐래요?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를 7 정도 올려주면 되겠죠? 올려주면은 이 단락전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단락전류가 감소돼. 그런데 이걸 7%로 올리면 이 7% 올리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압기를 임피던스를 이렇게 올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은 권선을 비율로 해가지고 많이 감아주는 거죠. 많이 감아주는 겁니다. 감아줘야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컨덕티비티가 떨어지는 걸로 도전이 떨어지는 권선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100만 원에서 많이 간다고 보면 이것이 증가된다는 얘기지. 12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면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표준에서 올리면 단락전류 여기는 단락전류가 감소되죠. 단락전류는 감소되고 여기서는 단락전류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단락전류가 증가되죠. 표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감소율과 증가되는 율이 같다고 봐도 이때 비용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락 전류가 증가되는 게 그 표준 퍼센트 임피던스를 낮춘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코스트 압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비용면과 단락 전류의 감소가 증가되는 부분과 코스트 부분과를 상호 비교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방법은 이제 한류 리액터를 볼 수 있는데, 이 한류 리액터 방법도 뭐냐면 이게 수변 설비 용량이 아주 증가되니까 여기다가 단락 전류를 상대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단락 전류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를 좀 낮추는 방법인데, 이것도 실제 실험에서는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되진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단락 전류, 저기 잘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그 메인 TR이 있으면 여기 단락 전류가 상당히 크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류 리액터를 잡아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원한다면 이 국지적으로 필요한 단락 전류를 줄여야 되는 부분에다가 한류 리액터를 잡아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단락 전류를 낮추는 방법들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여기다 리액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액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단락 전류를 전체 줄이다 보면 단락 전류는 줄어들지만 전체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역류 문제, 그 다음에 통과 전류의 저감 문제 이런 것이 또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사용되는 거지 이건 본명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회로에다가 리액터를 직렬로 넣어가지고 이걸 쓰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한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회로에 관해서 한류 리액터와 예를 들어서 MCCB의 직렬 리액터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장점이 이 결상사고 한류 리액터, 한류 휴즈를 쓸 경우에 그 한류 휴즈를 쓸 경우에는 그 결상사고라든지 이게 만약 휴즈가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먼저 나가가지고 결상사고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력 공급의 연속성이라든지 휴즈의 어떤 불안성 문제. 왜냐면 그 조합에서 한력 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이 MCB를 써가지고 뒤에다가 한력 휴즈 줘가지고 후비보호를 했을 때는 이 한력 휴즈가 단락사고만 맞기 때문에 결상사고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 그냥 한력 휴즈로 조합에다 단독 놨을 때는 이 한력 휴즈가 과부하까지도 카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임무가 두 개의 임무를 주어지다 보면 단락사고의 어떤 근반에서 결상사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과부하로 일하는 한력 휴즈의 어떤 열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리액터를 써가지고 단락사고를, 단락 전류를 이렇게 리미트를 시켜버리면 이 한류형 휴즈가 받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가 상시 쓰는 방법보다는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아주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차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류형 리액터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 리액터를, 한류형 리액터를 설치하기 전에 하고 한류형 리액터를 설치했을 때 감안 전류를 감안해가지고 임피던스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류형 리액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그냥 선호 정수를 다 해가지고 전체 임피던스에 의해서 단락 전류가 발생이 될 거고, 한류형 리액터가 들어간 거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더 하나가 더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임피던스를 집어넣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가정하에 모든 임피던스를 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식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다음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류형 리액터를 설치하기 전에 단락 전류가 5만 암페어였었다. 근데 한류형 리액터를 설치한 다음에 15,000 암페어예요.
그러면 이 5만 A에서 15,000A를 그어서 그 만나는 Q점에서 이 그래프로 가게 되는데 순간전압이 여기서 뭐 480이냐 220이냐에 따라서 220이 되면 지금 이 그래프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만나는 교점, 여기가 실제 X는 0.0165 해가지고 이때 전체적인 한류 리액터를 달았을 때 전체적인 임피던스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케이드 보호 방법인데, 캐스케이드 보호 방법은 이게 상당히 이것도 좀 보시면은 단적인 것은 이게 뭐 캐스케이드 보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단락이 생기면은 2차 단계 먼저 나가고 이거 후비 보호잖아요. 그 다음 차단계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CB1이 이렇게 서쪽에 돼야 되고 CB2는 이 앞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하는 바가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락전류 억제 대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차단기가 이거 먼저 나가고 이거 나간다 그러면은 이 단락전류는 전부 다 이 스트레스에 여기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쪽 무선에 이쪽 차단기하고 이쪽 차단기하고 나눠보자는 거야. 나눠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려면은 이쪽 차단기하고 상위 차단기하고 하위 차단기가 동시에 차단해야 돼. 동시에. 자, 동시에 차단을 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걸 다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왜냐면 시간이 다른데 왜 동시라는 말을 자꾸만 제가 하냐면 이 차단기 걸리는 연용량은 I자승 T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CB1하고 CB2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B1이 만약에 어떻게 있어요? 이것이 크다 그러면 이 시간이 적어야 되고 이것이 적다 그러면 이거는 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니코르점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간을 딸려야 하는데 이게 시간 다르죠. 이 T하고 T가 다른데 지금 그렇지만 전체 연료량은 같은 시간대에 차단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렇게 되려면 연료량이 같은 시간대에 두 개 차단기 같은 연료량일 때 차단이 되려면 뒤에 후유고 있는 차단기가 빨리 차단이 돼야 이 앞에 있는 전비보호 차단기하고 동시에 같은 연료량에서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같은 차단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아주 결론적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만약에 차단기가, 일반적인 차단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뒤에 것은요, 아크 전압이, 아크 시간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크 시간이 그건 길고요. 길고, 아크 전압이 길다니까 아크 전압이, 낮게 되겠죠? 낮게 된다고요. 이거는 아크 시간이 짧고 아크 전압이 이게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니까. 근데 케이스케이드에서는 거꾸로 이것이 짧아야 아크 시간이 짧아야 이 부분하고 교점이 생기니까 교점이 생기니까 어떻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CB1이 맨 위에 있는 놈의 아크 전압이 아주 짧고 아크 전압이 높은 것이 후비보호에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계통에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차단기는 개국 시간이 길고 아크 전압이 낮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일반 케이스케이드로 하면 이건 안 맞지. 그래서 이 케이스케이드는 차단기를 제작하는 제작 회사와 위에 상위 차단기와 하위 차단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케이스케이드 보호는 위에 상위 차단기는 A 메이커, B 차단기는 B 메이커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메이커로 해가지고 같은 메이커 측에서도 그 부분을 레코멘드하는 추천치의 전격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케이스케이드 방식에서 아주 주의사항의 큰 두 가지는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CB1에 있는 주회로 차단기의 순시 트리핑 전류가 분기회로 밑에 CB2의 차단기 전격 용량의 8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또 단락 전류는 제조사가 반드시 권장하는 KSKD 용량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 자체가 보면 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KSKD의 용량과 전류에 대한 그 효조에 대한 레이트를 준수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효주에 대한 한류 효과의 유리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이걸 참고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고요. 계통 연결기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통 연결기는 결론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계기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선로에 임피던스를 임의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것이 정상시에는 이게 공직이 돼서 통과가 되니까 임피던스 작용 안 하다가 단락이 생기게 되면 그때 병렬로 생겨가지고 이것이 임피던스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단락 전류를 커버하는 그런 회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선을 보시면 네 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계통 연계기를 만약에 메인에다가 넣었다면 이거 됐어요. 메인에 전체 그 단락 전류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메인에다가 이렇게 공진 회로를 만들어 놨다가 이 부분이 2차에서 단락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이건 전체 단락 전류를 제어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양쪽 모선을 양쪽 나눠가지고 분할한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모선 간에 단락 전류 발생되는 부분에 서로 상호 임피던스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모선 간에 단락 전류를 이렇게 이제 이걸 그 계통 연결기를 넣어가지고 끊겠다는 거고, 지금 D 그림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구성된 섹터만을 이 계통 연결기를 넣어가지고 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네 가지로 봤어요. 지금 이 네 가지로 본 것처럼 전체를 커버할 거냐, 부분적으로 커버할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계통 연결기가 생명은 그 단락 전류를 신속하게 센싱을 해가지고 이 전력 소자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 신뢰성 문제가 엄청나게 요구되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이것이 저걸 믿고 있다가 이게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통 연결기는 어떻게 보면 기존 설비에서 설비가 증설이 됐어요. 증설이 됐는데 증설이 되면 차단기를 같이 올려줘야 돼. 그럼 같이 차단기를 올려줘야 되면 차단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걸리고 설비를 다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거의 부분적으로 계통 연결기를 설치해가지고 설비 용량이 증가 따른 그 단락 전류가 증가되는 부분을 커버를 그 계통 연결기로 하는 방법,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추천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 차단기의 제작회사와 KSK도 보호 방법하고, 그리고 그 계통을 분리하는 방법이 좀 우리가 범용성 있는 단락 전류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계통 연결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단락 전류에 긴 그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부분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충실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시면 그 부가적인 부분들은 더 깊은 내용을 참고 자료나 교재를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전류는 아주 기술자의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테이프를 여러 번 좀 반복 시청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